마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이고요. 제가 맡은 5강 중에서 네 번째 강의인 자동화의 모빌리티와 텔레비전 시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영상사회학과 역사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80년대를 설명하는 말은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저는 이 80년대에 좀 흥미로운 요소로 자동화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동화라는 건 사실 자동화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는 공장에서의 자동화거든요. 그렇지만 80년대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자동화 기기라는 것들을 많이 마주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 컬러 텔레비전과 자동화 기기들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곧 있으면 미래의 어떤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했던 시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건 그 맥락 속에서 이런 광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86년에 금성사, 지금의 LG의 전신이죠. 금성사가 만들었던 테크노피아라는 일종의 기업 이미지 광고입니다. 이 시리즈예요. 테크노피아라는 이름으로 이것과 같은 신문 잡지 광고도 여러 편 했고 TV에서도 많은 CF를 테크노피아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성사가 테크노피아였다면은 당시 삼성전자는 휴먼테크였죠. 이제 비슷한 이미지들을 선사했어요. 보시듯이 여기 나온 것처럼 로봇의 손을 가지고서 뭔가 되게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반도체인 것 같은데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편리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런 미래적인 이미지가 TV를 틀면 광고를 통해서 넘쳐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누리면서 하나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서울 올림픽일 수도 있었겠고요. 그런 어떤 세계심이 되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는 편리하게 로봇과 기계가 우리 삶을 대신해주는 그런 미래로 가는 미래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자동화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처음 도입되어서 아주 중요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공장의 반자동화, 세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공정 체계였죠. 이거는 이제 70년대 초중반부터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자기 자체 자동차 공장에 이제 포드의 반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뭐 저번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그 어떤 그 탈숙련화, 노동의 탈숙련화 얘기했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그 앞에서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대단히 단순화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종합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익혀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자기에게 딱 요구되어 있는 단순한 뭔가만 하면 되는 어떤 탈숙련화된 노동으로서 노동이 재편되는 과정이 이 반자동화 과정과 맞물려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자동화는 만약에 그것을 사회학에서 누군가가 비판을 했다면은 주로 이런 노동 현장에서 자동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 속에서 좀 다른 이미지를 갖고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삼성전자가 만든 커피 자동 판매기 광고입니다. 79년 광고예요. 신문에 실렸던 것이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직원이 커피를 끓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여직원이라고 불렸던 여성 노동자들한테도 어필하는 광고였겠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이런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그 업무 공간 자체가 매우 미래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하는 거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 기계를 들여놓으면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비로 끌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그 매력물로서 자동화 기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대 어떤 소위 풍요, 어떤 소비 자본주의의 성장, 그런 소비 문화의 성장 이런 것들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교통체계 내에서도 자동화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82년, 83년 이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안내양이 그 표를 모으고 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율적으로 타고 대신 자동문으로 내리는 그런 개념을 소개를 하죠. 말하자면 이제 문이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당신은 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것도 대단히 어떤 미래적이면서도 편리성을 담보한 어떤 메시지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노동들은 구조조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이 유행했던 표현이 HAOA 이런 말이에요. 가정자동화 HA, 사무자동화 OA. 그래서 그걸 가능케 하는 기계들이 막 선전이 됩니다. 이건 삼성의 오토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뭐 어디에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말하자면은 그 전까지는 사람이 오면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면 직접 가서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나의 편리를 위해서 생략해 줄 수 있구나. 기계가 대신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이쪽으로 전송해 줄 수 있고 나는 그걸 보고 그냥 눌러만 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 그런 자동화의 어떤 유토피아적 양상들이 소비의 대상으로서 많이 소개되는 거죠. 사무 공간에서는 복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까지는 사실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자동차의 자율성을 얘기할 때와 비슷하게 자동화도 특정한 형태의 규율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동화는 뭐죠? 자동화는 기계가 저절로 인간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기계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그 규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왔을 때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그래서 기계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잘못해서 부딪혔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고요. 기계가 보장하는 특정한 이동 동선을 따르지 않았다가는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이 당시에 보도도 됩니다. 즉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진 아이에 대한 얘기라던가 버스를 탔는데 자동문에 끼인 할머니에 대한 얘기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사건 사고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신문 기사들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안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칙들을 열거해서 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자동화 시대는 편리하다고 하지만 그 편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편리한 움직임 앞에 내가 잘 적응해서 잘 규율을 따를 때만 그것은 편리한 것입니다. 시민 자율버스도 마찬가지죠. 시민 자율버스는 이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뭔가 편리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내가 앞으로 버스를 탈 때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나는 버스를 탈 때 토큰이든 버스표든 돈이든 간에 이제 어딘가에 넣는 그 수거함에다가 직접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내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버스 기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편리하게 물어볼 수 있는 버스 보조원인 안내양이 없어요. 나는 그걸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리기 위해서는 내리기 전에 내리기 위한 신호, 뭐 벨을 누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섰을 때 자동문이 열리면 시간 타이밍 잘 맞춰서 잘 부딪히지 않게 잘 스스로 뒤에 차가 오는 걸 보면서 내려야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역할이 나의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나는 어떤 형태의 노동을 조금은 했겠지만 많은 부분은 버스 보조원들이 대신해 줬겠죠. 그것을 나는 규율이라는 형태로 스스로의 노동으로 받아 안은 것인 거죠.
자동화 기술이 많이 들어오면서 비슷한 방식의 생활 문화 습관도 막 소개가 돼요. 특히 88년 당시에 올림픽이 개최되고 세계인들이 서울을 찾는다는 그 열띤 기대감에 팽배했을 때 서구적인 어떤 새로운 식생활 문화로 들어온 게 패스트푸드점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이고요. 뭐 명동 그다음에 저 강남 이런 곳에 버거킹이랑 웬디스 이런 것들이 처음 막 생기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이 88년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칠수와 만수란 영화인데요. 이 칠수라는 주인공이 좋아하는 대학생인데, 여자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버거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처음 이용해보는 이 패스트푸드점을 갔는데, 여기는 이른바 셀프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의 양식과 많이 닮아 있어요. 되게 편리하게 나는 막 그 와서 성가시게 하는 종업원을 계속 상대할 필요 없이 딱 시킬 것만 시키고 받아서 내가 원하면 갖고 나가거나 앉을 자리 찾아서 스스로 먹고 빨리 간편하게 갈 수 있는,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 보장해주는 새로운 식생활 문화인 거죠. 그런데 이 셀프 서비스 공간에서 칠수는 그 판을 들고 자기 음식을 가지고 자리로 가던 외국인 여성과 부딪히고 맙니다. 그 사람의 음식을 엎어버리죠. 왜냐? 이 동선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먹을 것을 고르고, 계산을 치른 사람은 어디서 기다리고, 음식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걸 잘 스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가다가 부딪히고 만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자기 규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동 체계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자동화가 혹은 자동화적인 삶의 방식이 부여하는 어떤 그런 편리한 새로운 이동 체계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부분 자기 규율을 통해서 노동이 아니던 것을 노동으로 받아 안는 그런 노동 체계였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이동 체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 자동화 기술이라는 것이 80년대 그런 소비 문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소개되었다고 했죠. 아마 텔레비전을 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은 어떤 매체일까요? 이거는 사실 영화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는 사실 텔레비전이라는 게 그냥 모니터로 연결해서 지상파를 이렇게 송출해서 보는 사람 정말 드물고, 사실 케이블 TV를 통해서 본다던가 그것도 약간 올드하고, 그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 텔레비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처음 텔레비전에 들어왔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자면 텔레비전은 정해져 있는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은 방송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5시나 6시에 시작해서 밤 1시, 12시 이쯤에 끝나는.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채널은 그 사이 시간대에는 무엇을 방송하건 항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집에 텔레비전을 설치해 놓고 볼 수 있는 그 채널들 한 4-5개 중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시간에 그냥 틀기만 하면 뭐든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채널을 골라서 보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는 되게 다른 체험입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려면 물론 시간을 지켰어야 했겠지만, 텔레비전이 그냥 일상에서 작동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그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계속 그 순환되는 어떤 자동차의 흐름 물결 속에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어떤 도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도로로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이미지와 비슷하게 계속 돌아가는 이 컨베이어 벨트의 이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틀고 그 채널을 선택했다가 또 그냥 피곤하거나 재미없어지면 나가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시청을 했던 것이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이 선사했던 시각체의 방식은 영화와는 되게 다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어떤 면에서 자동화라는 것이 선사했던 그 시대적인 어떤 새로운 이동체계의 방식과 좀 맞닿아 있어요. 나는 TV를 볼 때 내가 무언가를 보려면은 항상 편리하게 집에 설치되는 TV를 그냥 틀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걸 보기 위해서 편성표를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보기 위해서 사실은 같은 채널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미리 사전 조율도 있어야 되고, 그걸 보고 나서 적당한 시간에 끊고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나름의 절제도 있어야겠죠. 그런 식의 규율 체계가 나한테는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그 전에 극장에 갈 때는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이었겠죠. 나는 극장으로 가는 노동을 했겠지만 대신 보는 것은 정해져 있었고, 정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지정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제 텔레비전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대단히 무한대로 확장된 자율성과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더 강화된 자기규율,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그것이 주는 편리함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양가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마 텔레비전의 시청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자동화라는 맥락과 함께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